찾아보니까 지금 서울 날씨랑 비슷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33도에 습도는 60% 정도. 조금 있다가는 좀 낮아지겠지만요. 그런 날씨도 어떤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힘들죠. 힘든 건 맞는데, 근데 뭐 김진우 선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날씨를 핑계 밥 먹어야지. 별명받게 되지 않아요. 저녁에 밥 먹어야지. 생각보다 덥고 습하다. 저녁에 밥 먹고 간식 먹고 적응해야죠. 집에 가야지. 예. 대한민국에서 날씨가 응? 비슷하다면 서울에서 경기하면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자, 저건 전체적으로 변명이 될 수밖에 없기 밥 때문에 먹고 저희 이야기는 밥 먹고 가야지. 오히려 선수들 스스로가 컨디션을 어떻게 끌어올릴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경기장에서 마지막 훈련을 소화했는데 컨디션은 어때 보였습니까?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컨디션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놈이 오만까지 이동하는 시차가 이동하는 거리가 이제 한 15시간 걸렸고 시차 적응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지난 8월 밥 먹어야지. 체력적으로 비축되어 있는 부분이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만의 경기장의 잔디 상태 역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비해서 훨씬 좋습니다. 잔디도 핑계가 될 수 없고요. 씁쓸하네요. 체력도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예. 밥 먹어야지. 이겨야 되는 경기. 예. 지금 우리가 경기를 전망하면서 여러 선수를 언급해 그렇지. 주셨는데 오만 대표팀 감독은 역시 월드스타 손흥민 이렇게 먹자. 선수를 가장 경기해야 될 선수로 꼽았습니다.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가장 좀 기대해볼 만한 선수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강인 선수. 이강인. 이강인 선수의 발끝에서 공격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예. 이강인 선수가 결국은 택배 패스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예. 택배 크로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강인 선수의 크로스를 통해서 오만의 밀집 수비를 얼마나 뒤흔들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밥 중요하고 먹고 가야지.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고 집에 가야지. 있을 밥 때 먹고. 손흥민 선수가 오프 볼 상황에서 움직임을 가져간다면 밥 손흥민 먹고 선수에게 집에 가야지. 좋은 찬스들이 열릴 겁니다. 예. 그렇지. 이강인이 이런 잘했어. 모습을 보일 때 박수. 황희찬도 만약에 선발로 출전한다면 제가 볼 때는 소 잡는 칼로 닭을 잡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포츠에서 붉은 악마와 언쟁을 벌였던 김민재 선수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어제 밝히기도 했는데 오늘 응원단 분위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오늘은 응원단에서 야유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난 팔레타인전에서는 니네 붉은 악마도 문제야. 감독에 대해서 화면에 비칠 때마다 야유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선수들 같은 경우에 정도 돼야지. 나라 망신이지. 경기장에서 다른 나라 경기하고 있지. 야유 소리만 들려요. 아. 누구를 향한 건지 몰라요. 왜 야유가 나오지? 그렇지. 오히려 경기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 하지만 김민재 선수가 마지막에 선수들이 모여서 홈 서포터즈들에게 인사하는 자리에서 인사하지 않는다. 이건 잘못합니다. 아. 이 부분을 반성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오히려 김민재 선수는 팬들의 응원에 늘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오해는 다 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 경기장에서 경기를 응원은 뭐해? 보여주면 서포터즈들도 내가 붉은 악마 좀 해봤는데. 화가 났던 것이 좀 눈높이 사그라질 텐데 지금 감독 선임 욕하고 피하고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 지적하고 있는 맞지? 인물들이 있는데 나빠.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좀 어렵죠. 일단 국회에서 지금 증인으로 불러서 따져 묻겠다라고 얘기하고 엄마 오늘 엄마 먹어야지. 홍명보 감독의 그렇지. 상임 과정에 대해서는 비리를 제보를 받는다 집어.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맘마 먹고 홍명보 집에 감독이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아니, A 맞지? 대표팀의 감독인 건 누구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홍명보 감독 체제로 지금 맘마 경기를 치고 있는 먹고. 것도 사실이고요. 여기서 어떤 변화가 나올지는 실제로 축구협회 내부적으로 어떤 변화를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 즉 정치권이라든지 외부 변수에 의해서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내부적으로 홍 감독에 대한 교체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오늘 경기에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 정말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여론은 최악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죠. 예. 네,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 한국 대표팀의 붉은 유니폼을 손에 꼭 쥐었던 12살 오만 엄마 소년이 집에 이런 얘기를 가야지. 했더라고요. 자신들이 오만이 이기길 바라지만 손흥민 선수가 한 골을 넣어도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짝 웃었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이 오만 사람들 혹은 또 중동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스타인가 봐요. 어마어마한 스타죠. 실제로 오만 대표팀 같은 경우 오늘 경기 그러니까 티켓을 팔 때 마케팅 포인트 그리고 세일즈 포인트가 손흥민이었어요. 그 정도로 손흥민 선수의
오만에서의 유명세, 인지도 이런 것도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제가 볼 때는 오만의 관중들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보기 위해서 모여든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손흥민 선수를 주목해서 볼 겁니다. 훈련장에도 오만 팬들이 손흥민 선수와 우리 선수들을 보기 위해서 많이 몰렸다고 맞아요. 하는데 오만 아마 우리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의 매너 맞죠. 때문에 또 더 많은 팬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또 예측도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살펴볼까요?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 몇 가지 좀 불합리하다면서 폭로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문체부가 배드민턴 협회 의혹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협회 부상 선수 관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까? 일단 문체부 관계자들이 안세영 선수와 면담을 했어요. 그리고 김옥현 대표팀 감독과도 이야기를 나눴고 하지만 다른 선수들이 지금 국제대회 참석 중이기 때문에 부상 선수 관리를 안세영 선수만 따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에 대해서 국가대표 선수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다 청취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번 중간 발표에서는 조사가 완결되지 않았다. 결론을 전해드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지만 지금 협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세영 선수와 김동준 감독의 의견을 청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로 제가 볼 때 선수들을 면담을 통해서 확인되면 곧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중간 조사 결과 발표였고요. 최종 결론은 이달 말에 다시 네, 9월 말에 발표를 할 예정이죠. 예정인데요. 지금 안 선수가 폭로 의혹 대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회 일부 임원의 횡령 그리고 배임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는데 이게 최종 결과에서도 이렇게 밝혀지면 배드민턴 협회 회장은 해임될까요? 사실 회의되기 전에 자신이 스스로 물고 나야죠. 근데 이제 지금 배드민턴 협회장 김태규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저희 엘리트 출신, 선수 출신의 임원들과 그리고 생활체육계 출신의 임원들의 파벌성, 갈등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불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천천 시박 오늘 시박, 문제도 시박, 얘기했던 시박. 행명 배임에 대한 천천. 이야기는 소위 페이백, 그러니까 후보자로부터 셔틀콕에 대해서 계약된 금액의 셔틀콕 말고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셔틀콕을 임의로 받았고 그리고 나눠주는 과정에서 임의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태규 회장이 직접 관여가 돼 있고 지인들이 있는 충남 같은 경우, 충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4천만 원 이상의 금액의 이 셔틀콕이 건너가고 다른 지역에는 한 2만 7천 원 정도의 금액의 셔틀콕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만 먹고 배분 집에 자체를 가야지. 이해할 수 없는데 이런 그렇지. 배분과 관련해서 문체부는 오늘 행령 배임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문체부가 봤을 때 대한배드민턴협회는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배드민턴 협회가 김태규 회장이 응? 이걸 지금 파벌싸움 이런 갈등 구조로 본질을 흐리려고 하기보다는 본인이 책임지는 자세,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협회장이 누가 오든 간에 협회 내규가 바뀌지 않으면은 안세영 선수가 지적했던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이 안 될 텐데 네네. 가장 눈에 띄었던 그 국제대회 출전과 관련해서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들은 못 나가게 했었잖아요. 네네. 이게 좀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일단 폐지를 권고했어요. 근데 전에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법원에서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밥 먹고 집에 안 된다. 가야지 아니면 예. 법원 판결이 엄마. 나온 부분을 대한배드민턴협회가 판결이 나온 이후에 이게 개인의 선수 개인의 그렇지.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박수. 법원에서 분명히 판결문에서 명시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슬그머니 그냥 3살 나이를 3살 낮췄을 뿐이에요. 그리고 예. 제한 규정 그대로 둬왔거든요. 이거는 문체부도 이건 다른 어떤 스포츠에도 유례가 없다. 폐지를 권고한다라고 한 만큼 제가 볼 때는 이건 폐지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문제는 특정 물품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가 복싱밖에 없다. 경기력의 직결되는 용품은 선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만 이제 후원사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 협의 중이라서. 예, 그러니까 이거는 후원자와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후원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한배드민턴협회에 이 규정 때문에 후원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배드민턴협회는 대한민국 스포츠에서 축구협회 다음으로 많은 후원 금액을 받는 경기단체입니다. 그 비결이 바로 이 독점 조항 때문이에요. 모든 국가대표 선수들이 한 후원사의 제품을 쓰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믿고 후원자가 들어갔는데 이건 좀 페이지를 공고를 받으면 후원자 입장에서는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오늘 문자를 그렇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예, 먹을래? 알겠습니다. 뜨거웠던 스포츠계 그거 다 소식들 먹고 이종훈 집에 스포츠 가야 대표가 돼. 마치고 왔습니다. 어제는 이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 후보 씨발. 매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의 보궐선거 출마를 두고 정치권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물론 진보 성향 후보들의 우군 격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박 예비 후보 출마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보궐선거에 나선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를 향해 야권에서 처음으로 출마 재고를 공개 요청한 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후보 자격 논란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시민의 상식선에서 보면 여러모로 적절하지 안 않다는 되지. 지적입니다. 억울한 심정과 명예회복을 하고자 하는 당신의 의지도 잘 알고 머리를 왜 있습니다. 쳐? 광노현 교육감께서 치면 안 귀히 되지. 여겨 응? 서울의 교육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인석 수석 치울 거야. 최고위원도 민주당 아래는 공천이면 밥 공분이 먹고? 안 됐을 것이라고 그렇죠. 지적하며 출마 불가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특히 당 내부는 곽 예비 후보 출마에 그렇지. 부정적인 입장이 대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곽 예비 후보는 지난 2010년 중도 사퇴 후보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고 반환해야 할 선거 보전 비용 35억 원 가운데 30억 원을 아직 미납한 상태입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공천하지 않는데도 야당 지도부까지 나서 만류하는 데는 진보 성향인 곽 예비 후보로 인해 추석 밥상 민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거란 그렇지. 우려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비용을 미납하면 출마를 못하도록 하는 광노현 방지법까지 발의하며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싸잡아 야권이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철면피로 선동하는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맹 비난했습니다. 상대 진영에는 특검이니 탄핵이니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몰아세우고 자기 진영에는 검찰과 법원의 잘못으로 뒤집어 씌우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정치는 당장 다 중단되어야 합니다. 먹었네. 한동훈 대표도 곽 예비 후보가 교육감 선거를 정쟁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며 연일 날을 세웠습니다. 앞서 곽 예비 후보를 비판했다가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며 고소를 당한 한 대표는 그렇다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고발할 거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범죄도 아니고 상대 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것 아닙니까? 광노현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입니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컷오프 등으로 예비 후보를 검증하고 걸러내는 정당의 기능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기업은 물론 중산층에게까지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속세 과세 방식이 조만간 크게 바뀝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 취득세로 바꾸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유산세는 상속재산 전체가 기준이고 유산취득세는 개인별로 상속받는 재산이 기준입니다. 상속세는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은 누진세율이어서 과표가 클수록 세금 부담이 큽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맞고 우리나라와 가야지, 미국, 아들이 영국 등 집에. 4개국이고 나머지는 유산취득세 맞죠. 방식이거나 상속세가 없습니다. 아. 최상목 부총리는 조세 공평성과 국제적